안녕하십니까. 통생통사 강동환TV입니다. 오는 4월 15일은 김일성의 생일인데요. 110년을 맞는 생일이라서 그 어느 때보다 북한의 지금 축제 분위기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11일이죠. 김정은이 참석한 가운데 송화지구 1만 세대 살림집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이 준공식 영상을 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좀 찾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 날짜가 4월 11일이죠. 4월 11일은 10년 전에 김정은이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최고 자리에 오른 바로 그날입니다. 이 10년간의 김정은의 행적을 또는 성과를 다 정리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이 4월 11일 날 바로 이 준공식을 개최를 했네요. 4월 15일 김일성의 생일보다 오히려 4월 11일 김정은의 이 준공식이 훨씬 더 부각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김정은 시대의 공고화라는 점으로 또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가장 끔찍하다고 생각을 했던 건 바로 1년여 만에 완공이 되었다라는 사실인데요. 북한은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20층 규모의 4개 동 기초공사를 하는데 40일이 걸렸고요. 골조공사는 80일 만에 끝낸 겁니다. 1년 만에 160여 동이나 되는 건물 그리고 주변의 조경시설 80층의 아파트를 준공을 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부실공사이거나 또 하나는 여기에 동원된 사람들이 얼마나 피땀을 흘려서 고생을 했는가라는 거죠. 특히 여기에 동원된 사람들은 군인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군인들은 당연히 10대 후반에서 20대지 않겠습니까? 1년여 동안 이곳에서 뼈를 깎는 고통으로 이 건물을 세워놓은 겁니다. 실제로 어떻게 선전을 하고 있냐면요. 35도씨를 오르내리는 폭염 속에서 수화열과 높은 압력으로 뜨겁게 달아오른 콘크리트 혼합물에 의해 온몸이 물주머니가 되었지만 모두가 불사신 마냥 분투하였다. 이렇게 지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여름 35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도 공사가 이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작년 3월 23일 날 착공식이 열렸으니까 올해 4월 11일까지 꼬박 1년 정도가 걸린 건데요. 그러면 한여름 그리고 한겨울의 모진 추위를 다 견뎌내고도 이 공사를 지금 감행했다라는 겁니다. 80층까지 세워진 고층 건물이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이 층층마다 쌓여져 있는 북한 주민들의 피땀이 여기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야경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북한의 전기 사정이 그렇게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기에만 이렇게 불을 밝히면서 희망찬란한 기념비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기를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지금 대북 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 역대적 난관과 시련을 극복해 나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김정은 본인 스스로도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1년 만에 이렇게 외형적인 건물을 또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것은 북한 경제의 구조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김정은이 지시한 이런 부분들에만 모든 물자들이 지금 다 공급되고 있다. 민생 경제는 오히려 불안하다. 이런 점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김정은이 계속 강조했던 것이 바로 핵경제 병진 노선이죠. 4월 11일을 맞아서 아파트, 살림집을 준공을 했고 경제적인 성과를 강조를 했다면 이제 군사적인 부분, 일각에서는 이 4월 15일 놔두고 핵실험과 또 미사일 발사까지도 할 수 있다. 예견을 하고 있는데요. 4월 15일을 맞아서 어떤 또 군사적인 행보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4월 15일을 예의주시해야 될 이유이고요. 또 한국의 정권 교체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안보 위협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떠한 북한의 도발에도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김정은이 참석한 가운데 연설을 하는 장면에서 김정은은 담배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수십만 명의 평양 시민들과 또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은 관료들이 지금 배석해 있는 그런 자리인데 바로 거기에서 지금 담배를 손에 들고 피우는 모습은 독재 정권인 북한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리고 본인은 그런 건의를 내세우고 싶었겠지만 그런 공식적인 행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김정은의 모습, 북한 체제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자리에는 지금 아이들까지 동원이 됐는데요. 입주하는 가족들이 전체 다 모였다. 이런 의미에서 어린아이들까지 참석을 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정치적인 행사에 어린아이들이 동원이 돼서 김정은을 위해서 박수를 치고 환호하는 그런 모습은 보기가 편치만은 않습니다. 저희가 이 아이들의 모습만 한번 따로 영상을 편집을 해봤는데요. 자기가 지금 왜 여기에 나와 있는지 심지어는 박수조차 제대로 치지 못하는 아주 어린아이들까지 지금 이 자리에 동원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김정은이 이번에는 흰 셔츠와 헌팅캡을 쓰고 나왔는데요. 이 모자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 않습니까? 바로 김일성이 늘 쓰고 다녔던 그 모자의 형태와 비슷한데 이 모자는 2020년 4월 20일 날 김정은이
박격포 부대를 현지 지도했을 때 바로 그때 쓰고 나온 그 모자인 것 같습니다. 뭐 2년 전의 모자를 또 다시 쓰고 나와서 마치 굉장히 검소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려는 그런 연출인가요? 뭐 김일성과 굉장히 비슷한 이미지, 그리고 과거에 그 모자를 쓰고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 영상에서 주목할 사람으로 조영원과 김덕홍을 꼽았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김정은과 김여정, 뭐 심지어는 현송으로까지 칼럼을 통해서 편지를 보냈고, 또 이 영상을 통해서 경고 아닌 경고도 많이 보냈습니다. 독재를 멈추고 개혁개방의 길로 나오라, 인민들을 제대로 살게 해주라, 이런 경고를 했는데요. 자, 저는 이번에 이 김덕홍과 조영원 또 최용해까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이 물개박수를 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리 권력자 앞이지만 이렇게 물개박수를 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그 앞자리에는 어린아이들과 수십만의 사람들이 참석한 자리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김정은에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지만, 자, 이토록 물개박수를 치면서 자신의 이 권력을 유지해야 하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김덕홍, 조영원, 최룡해, 본인들이 진정한 북한의 지도자라면 그 앞에 서 있는 인민들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지금 그 앞에 있는 평양 시민들 말고 평양 바깥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모습들을 한번 현지에 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인민들이 행복해 보이십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충성을 맹세하고 있는 김정은이 그런 위대한 지도자로 보이십니까? 아닌 걸 뻔히 알면서도 본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지금과는 다른 북한, 한반도를 좀 꿈꿔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 죽어서라도 그런 이름으로 남기겠습니까? 최룡해, 김덕홍, 조영원, 당신들의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